안녕하세요, 모토야의 박병원 기자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신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에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시승하게 된 이 차는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입니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사실 랜드로버 라인업 내에서 가장 막내급에 해당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중형 내지는 거의 준중형급에 해당하는 이제 크로스오버 SUV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디스커버리 스포츠를 시승을 해보면서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승한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 P250 SE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좀 일반형 디스커버리 스포츠하고는 좀 다른 디테일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는 이 바디 곳곳에 적용이 되어 있는 이 블랙 컬러의 패널인데요. 블랙 컬러 이제 알로이 휠과 저 이제 블랙 컬러의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이제 이런 블랙 컬러의 이 사이드 미러 커버까지 이렇게 차체 곳곳에 이제 블랙 하이글로스 컬러의 이제 외장재를 이제 삽입을 해서 이제 한층 좀 스포티한 그런 감각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내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있다면 바로 전반적인 이런 공간 설계입니다. 저는 사실 2급의 SUV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공간이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다들. 근데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만큼의 이런 이제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주성을 제공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이 뒷좌석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시트 리클라이닝이 돼요. 원래 보통 이 차와 경쟁을 하게 되는 유럽산 SUV들,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아우디 Q5라든가 메르세데스 GLC라든가 아니면 BMW X3라든가 이런 급에 해당하는 이런 SUV들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뒷좌석 리클라이닝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히 다 눕힌 상태에서는 굉장히 편안한 그런 자세를 또 취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점은 이제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이제 동급의 다른 이제 유럽산 이제 고급 브랜드의 C세그먼트 기반 SUV들과 굉장히 차별화되는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모델을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L 인제니움 가솔린 엔진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는 모델인데요. 전 지금까지는 대부분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던 그 디스커버리 스포츠만 이제 시승을 해봤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가솔린 모델을 또 시승하게 된 거는 또 처음이네요. 일단 이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렬 4기통 레이아웃에 이제 2.0L 배기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249마력의 최고 출력과 36.7kg 포스미터의 최대 토크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2018년인가요? 네, 2018년, 19년 그때쯤 전후해가지고 다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호대기를 할 때 이렇게 정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시동이 꺼져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신호가 바뀌어서 이제 가속을 하게 되면은 또 바로 이제 시동이 걸리는데, 시동이 걸리는 과정이 옛날식 그 스톱 스타트 시스템 이렇게 막 물컥하고 막 그 시동 충격 있고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 굉장히 부드럽게 시동이 걸려요. 근데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기존에 쓰고 있었던 이 12V 전장기에서 이제 48V 전장기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됨과 동시에 한층 강력한 시동 모터를 사용을 하면서 이 시동 모터에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동력까지 이제 부여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만들어진 게 되다 보니 출발 가속이라든가 아니면은 등판 가속 있죠. 이제 그 언덕길 올라가는 그런 가속 등의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 엔진의 이 동력 전기에다가 힘을 좀 보태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신호가 바뀌어서 이제 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출발 가속이 가장 연료를 많이 소모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때 이제 전기 모터가 어느 정도 힘을 좀 보태주면서 좀 불필요한 연료 소모를 좀 억제를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뭐 동력 성능의 면에 있어서는 사실 크게 이제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또 예상이 되는데요. 이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ZF의 9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 9단 변속기, 레인지로버 이보크 때부터 이제 쓰기 시작해서 전륜 구동 기반의 요런 라인업들, 그러니까 레인지로버 이보크하고 지금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일단 이제 시내 구간에 지금 있으니까 이제 가속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나중에 체크를 해보기로 하고, 일단은 정속성과 승차감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속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까지는 제가 디젤 모델만 시승을 했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디젤 모델에 대비해서 확실히 더 조용합니다.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충분한 수준의 이제 정속성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확실히 가솔린 엔진을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층 정속성 면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좀 저회전에서 이제 가속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 약간 좀 살짝 울리는 듯한 그런 소음이 좀 있어요. 근데 아직은 이 차가 좀 아직 길이 좀 덜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시승차의 상태로서는 일단 그렇습니다. 확실히 정속성에서만큼은 좀 고급 SUV다운 그런 면모를 아주 잘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외부에서 소음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잘 막아주는 편이고요.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승차감, 승차감은 적어도 이 C세그먼트 기반의 통상권 준중형에서 중형급 정도 되는 이런 이제 크로스오버 SUV들 중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한 5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설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뭔가 좀 심지가 굉장히 단단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마냥 이제 부드러워가지고 막 낭창낭창거리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부드러우면서도 차가 쉽게 자세가 흐트러진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진 않습니다. 이 제규어 랜드로버가 이 셋이 설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수준이 굉장히 높은 그런 브랜드입니다. 또 이 승차감 설정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편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이 전방에 이런 시야 같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배려를 잘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저는 이 차를 꽤 오래 좀 시승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쾌적한 기분으로 좀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수합니다. 적어도 한 250마력 가까이 되는 그런 최고 출력을 가진 엔진이고, 또 이제 최대 토크도 이제 30kg을 웃도는, 그냥 웃도는 수준이 아니라 뭐 거의 30토크 후반대니까 충실한 수준의 동력 성능을 이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뭐 급하게 끼어들어야 된다거나 이럴 때 또 나오는 이런 이 터보 엔진 특유의 요 아주 강력한 요 초월 가속 성능 덕분에 또 이제 이런 구간에서 좀 순발력 있게 좀 움직이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차를 제가 또 이제 고속 주행을 해보니까 차체 이런 게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네. 직진 안정성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네, 원래 이런 차들은 좀 이렇게 겉보기에는 좀 이렇게 짜리몽땅해 보여서 저게 이렇게만 빨리 달릴 수 있을까 싶기도 하겠지만은 고속 주행 안정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우수합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 랜드로버가 생각보다 셰시 테스팅을 굉장히 잘한다고. 네, 그런 노하우들이 잘 묻어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차가 그래도 뭐 덩치가 뭐 그렇게까지 큰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차 중량이 한 2톤이 살짝 넘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순발력이 나와준다는 것은 참으로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차의 이런 조종 성능이라든가 기동 성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제가 시승했었던 디젤 모델 대비 크게 다른 모습은 좀 느껴지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제가 기존에 경험했었던 디젤 모델이 또 워낙 준수한 그런 또 성능을 보여줬었기에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이제 조종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스티어링이 조작했을 때 이런 응답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균형감이 되게 잘 맞춰져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랜드로버가 이 셰시 설정을 정말 잘합니다. 잘하는 편에 속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좀 부드럽고 편안한 승차감을 이제 일상에서는 이제 경험을 하면서도 이렇게 좀 이제 스포티한 그런 이제 주행 환경에 돌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또 탄탄한 기본기로 또 이제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조종 성능을 이제 경험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P250 SE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차를 처음 이제 경험을 하게 됐을 때부터 인상이 굉장히 좋게 남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크로스오버 SUV가 가져야 할 좀 본질적인 가치에 굉장히 충실한 그런 구조로 잘 짜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P250 SE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크로스오버 SUV로서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상에서는 편안한 그런 주행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내부 구성, 그리고 이제 정숙하고 쾌적한 그런 주행 환경 등등 크로스오버 SUV가 가져야 할 그런 본질적인 가치들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으면서도 이 SE 모델만의 또 이제 아주 독특한 이런 이제 디자인적인 이런 터치들이 또 더해지다 보니 한층 더 매력적인 그런 SUV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차에도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연비입니다. 제가 이전에 시승했었던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대부분 다 디젤 모델들이었는데 지금 이 P250 SE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솔린 엔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도심 운행이 많고 하다 보면은 확실히 연비가 좀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주행을 해보니까 연비가 대략 한 7, 8km 안쪽을 그 정도 선에서 거의 이제 연비가 이제 평균 연비가 이제 측정이 되는데 여타의 가솔린 엔진 기반의 SUV들에 비해서 딱히 이제 비교 우위라고 할 만한 그런 부분이 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그것만 빼면은 고급 브랜드의 이제 크로스오버 SUV 차종으로서 갖춰야 할 거의 모든 것을 잘 갖추고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